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2주 뒤 11월 16일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일까? 2주 뒤 16일 비트코인의 업그레이드는 그렇게 개인에게 유용한 내용은 없다. 딱히 개인이 안다고 해서 엄청난 정보는 아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용을 이해해봐야 남는 건 약간의 뿌듯함 뿐. 남들이 잘 모르는 걸 내가 알고 있다. 이 정도가 되겠죠. 내용적으로 이슈되는 것은 딱히 없다. 그러면은 뭐가 이슈가 될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내용적으로 이슈가 중요한 건 이더리움이죠. 포스의 일정, 그러니까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의 일정을 더 당기기 위해서 여러모로 불완전한 기술인 샤딩을 뒤로 미룰 정도다. 샤딩을 했다가 만약에 실패를 하면 롤백을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큰 사건이 될 수 있어요. 누군가 들으면 쌍욕을 하겠지만 이게 그런 이유에서 쌍욕을 하는 거겠죠. 비트코인 업그레이드는 뭐랄까 5년마다 돌아오는 대선 테마주 같은 느낌으로 보는 게 맞다. 아가방 컴퍼니가 무슨 회사의 큰 호재라서 올랐나, 박근혜 대선 테마주라서 오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난 4년 전에 비트코인 업그레이드가 있었고 이제 4년 만에 새로운 비트코인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겠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나서 어떤 가격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면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지를 알 수 있겠죠. 반감기, 업그레이드 당일에는 잠잠한 게 맞다. 앞서서 퀀텀 반감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그때도 반감기 당일날은 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었고 오히려 횡보하거나 하락을 한 뒤에 천천히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이 그려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에어드랍이라면 모를까 아마 당일에는 잠잠해야 정상이고 오히려 사고가 나면 떨어지거나 할 것이다. 사고가 난다는 것은 업그레이드의 실패 또는 뭔가 체인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말하는 거겠죠. 비트코인은 답답할 정도로 정말 개발 속도와 진척이 느리다. 호재성 무브먼트, 그러니까 호재성 움직임은 뭐 크게 기대 안 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라는 거죠. 업그레이드가 미칠 수 있는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말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왜냐하면 가상화폐는 곧 비트코인, 상징성 때문이죠. 이게 비트의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1등이니까 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의 상징성이 그만큼 크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더리움에게 늘 위치를 내주지 않을까 우려가 나온다라는 건, 그러니까 비트가 실수를 삐끗 하나라도 잘못하면 그로 인한 파장으로 이더리움이 오히려 이제 다른 알트코인의 어머니죠. 이더리움은. 그렇기 때문에 비트가 자리를 놓치고 이더리움이 그 자리를 꿰차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와 우려와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늘 나왔죠. 물론 이 이슈를 역이용해서 투자자를 잘 털어먹기도, 그쵸, 뭐 이더리움이 어마어마하게 오를 거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매수했을 때 가격을 내려버린다든지 그런 움직임들이 나온 적도 있었죠. 2018년도에 한번 비트코인이 업그레이드가 완료되고 4년 가까이 준비해왔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땐 태업 거의 쳐놓은 것 같다. 태업이라는 게 일 안 하고 노는 거죠. 이번에 관세청인가 내부 고발자가 근무 태도, 그러니까 태업에 대해서 내부 고발을 했는데 그 구조를 고치지 않고 지금 내부 고발자를 찾아 나섰다라는 게 혹시 비트코인 개발자들도 같은 환경이 아닐까,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닐까도 궁금하긴 하네요. 테마주 이야기를 꺼냈으니 과거 패턴을 보면 업그레이드 하고 나서 한 달 동안 약 50%가 올랐다. 50%가 오른 거죠. 이렇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7월부터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자. 친절하게 GIF로 만들어 주셨어요. 업그레이드가 가까우자 오히려 좀 떨어졌다. 자, 이때가 7월인데 빨간색 동그라미가 7월인데 이때부터 한 달 동안 8월까지 한 50%가 상승하고 그 이후로 추세가 바뀌어서 계속 지속적인 상승을 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형님 알트도 좀 데려가요. 이때 7월 이후로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랐어요. 한 2,000불, 2,500불 하던 코인이 약 2만 불까지 비트가 이렇게 쭉 그대로 올라죠. 한 7, 8배가 오른 데이터가 있습니다. 4년마다 찾아오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걸 분명 재료로 사용하는 것은 뭐 정해진 테크트리가 아닐까 싶다라고 하시는데 뭐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약간 대선주, 대선 테마주는 늘 대선이 있을 때마다 항상 움직이는 세력이 있고 그로 인해서 수익이 나거나 손실이 나는 사람들이 있죠.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아가방 컴퍼니가 전 세계 프라다 구찌급으로 성장하지 않아도 그냥 5년마다 오는 대선 테마의 픽이 됐다. 그러니까 여성 대통령이 되면 아가방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슈로 아가방이 올랐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비트코인 템루트 업그레이드도 내용은 별거 없지만 4년 전과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다. 물론 뭐 이렇게 완전 떡상할지는, 정말 이때처럼 50%씩 오르고 또는 추세가 바뀌어서 더 많이 오를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올라갈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아주 위치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물론 저렇게 개떡상할지는 하늘에 달렸지만 그죠? 뭐 사실 어디까지 오를지 뭐 어떻게 오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자, 차트는 어떤가? 비트를 뺀 크립토 시총의 차트 주봉이다. 이거는 이제 알트코인들의 시총을 그리는 차트예요. 트레이딩뷰에서 토탈2로 검색하면 나머지 알트코인들의 시가총액 을 이제 보여주는 차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도미넌스다. 도미넌스도 지금 2018년에 한 30%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떨어져서 지금 알트코인들이 많이 올랐었던 그런 그림이 나왔죠. 여기가 깨지면 또 한 번 더 알트코인의 뜨거운 시장이 오지 않을까 아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다들. 이것 또한 주봉 그래프다. 주봉은 거짓말을 안 한다. 그러니까 큰 시간 프레임의 차트를 보면 짧은 시간 프레임의 차트는 페이크를 줄 수도 있고 어떤 뭐 마음대로 차트를 그릴 수도 있지만 큰 프레임에서 보면 한 발 멀리 떨어져서 보는 그림 같은 느낌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봉은 거짓말을 안 한다. 네, 이 부분은 큰 시간 프레임 봉이기 때문에 더 잘 볼 수 있다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신 청산이 이만큼 되어야 낭창낭창해서 올라간다. 그대로 된 방향성은 하나의 대량 포지션들이 이렇게 줄사망을 해야 올라간다 라고 하시는데, 이때 보면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에요. 비트코인이 여기서 떨어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비트코인이 청산이 됐죠. 그때부터 해서 비트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하락이 나오고 두 번 뭐 이렇게 바닥이 나온 후로 쭉 상승을 했는데, 이거를 전 개인적으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가격이 더 많이 올라서 숏 포지션이 또 어마어마하게 청산이 돼야 그때가 끝 피날레가 나오고 하락이 시작되지 않을까. 저는 반대로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꼭 롱이 터져야 더 올라간다 라기보다는 롱은 이미 많이 터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가격이 계속 올라서 숏이 정말 이만큼, 정말 말도 안 되는 수량의 숏이 터졌을 때 그때는 이제 비트코인도 상승의 끝이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해 봐도 되지 않을까 라고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정작 카톡방을 만들었는데 바빠서 채팅을 못 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웨일님께서 지금 참석을 못하고 계세요. 네, 일이 너무 바빠서 지금 못하고 계신데 앞으로 활동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 50%가 올랐다고 했잖아요. 불과 한 달 만에. 비트코인이 만약에 똑같은 패턴으로 간다면 우리는 어떤 그림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자, 코로나 빔 이후로 엄청난 상승을 했죠. 그리고 정말 정직한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어요. 쭉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데 RSI는 아주 정직하게 떨어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고 또 정직하게 떨어졌죠. 그리고 세 번의 바닥이 나오고 또 RSI가 올라가면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고 또 아주 친절하게 가격이 그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상승에서 해당 위치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발생했어요.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지지를 받고 꼬리가 생기고 반등을 하고 여기서 많은 거래량이 생겼기 때문에 다들 여기 이 엄청난 저항을 뚫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ETF 승인과 함께 전혀 저항은 상관없이 아무도 나에게 저항하지 마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라는 느낌으로 비트는 그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거는 또 역시나 피보나치 되돌림을 사용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고점과 저점이 나왔고 다시 고점을 돌파했을 때 어디까지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지를 또 쉽게 볼 수 있는 보조지표 중에 하나니까요. 피보나치 되돌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채널에 제 영상에 보시면 피보나치 되돌림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꼭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고점이 나오고 저점이 나왔어요. 이 고점을 넘어서면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지를 한번 파악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비율상. 자, 지금 현재 가격에서 11월 16일의 종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한번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한 달 만에 50% 올라갔다? 그러면은 약 94,000불인데 일단 94,000불까지는 너무 일단 괴리가 있으니까 일단 다시 고점을 돌파해서 1.618까지 계속 올라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은 지금 나스닥도 오르고 있고 어마어마하게 다들 오르고 있으니까 비트코인도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88,603불. 자, 88,603불이면 88,600불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억 465만 6,978원. 다들 이야기했던 비트코인 1억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1억에 도달하면 여기서 저항이 생길 수 있고 또는 여기서 움직이다가 더 갈 수 있고, 근데 보통 1.618 자리에서는 수익 실현을 하려는 또 개인이나 또 고래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저항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돌파를 한다면 더 갈 수도 있겠죠. 또 1.618의 저항을 돌파해서 그럼 2.618까지 올라갔다 라고 하면은 12만 5,712불이에요. 자, 10만 불이 넘어갑니다. 12만 5,712불이면 과연 원화로는 얼마일지, 12만 5,712불이면 1억 4,849만 4,785원, 약 1억 5천만 원 정도에 육박하는 금액이 될 수 있다. 지금 비트가 상승하는 걸 보면 여기서 한 2배 가는 거죠. 2배를 못 갈 것 같지도 않다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무조건 간다는 건 아닙니다. 이번 이슈를 재료로 과연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을지, 지난 2017년 업그레이드 이후에 2,000불에서 3,500불까지 50%가 한 달 만에 상승하고,
그리고 나서 추세가 바뀌어서 2만 불까지 올라갔던 부분을 생각해 보면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 무조건 간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계속 상승한다라고 하면 어디서 수익 실현을 할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숏 청산이 어디서 많이 나왔을 때, 숏 청산이 터졌을 때, 터진 숏이라고 보이죠. 숏이 터졌을 때 이제 상승이 끝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미리미리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11월 16일에 비트코인 업그레이드 이후에 어떻게 움직일지 다 함께 지켜보고 카톡방에 오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도 나누고 같이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